아이 직원이 아침에 장난친다고 저. 네, 유퀴즈 시작하고 나서 이렇게 가깝게 인터뷰하는 거는 거의 처음 아닌가요? 여기 좀 자리가 협소해가지고. 네, 협소해서. 예. 근데 이게 뭐, 요 시원하죠? 책상 밑으로 어깨를 이렇게 하니까 시원하고. 시원해요 여기 좀. 저도 견갑골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마사지하고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자 소개드립니다. 현미경 속 진실을 찾는 미세 증거 전문가 이동계 연구관님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가 정확하게 어떤 곳입니까? 여기는 저희 범죄 수사 증거물 중에서 미세 증거물이라고 흔히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증거물,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비교해서 같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건지 이제 성분을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현장에서 스웨터에 뭐 이렇게 털이 떨어져 있었다. 근데 범죄자의 집에서 스웨터가 있는데 이게 같은 증거물이냐? 그렇죠. 그것도 가능하죠. 그런 것도 가능하죠. 예, 예. 아니 근데 우리 저기 연구원님께서는 지금 딱 보니까 화학과 나오셨을 거예요. 예. 전공이 맞죠? 과학입니다. 전공이 화학이시죠. 네. 아답답 뵀을 때 느낌이 왔나요? 아니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네네. 이게 뭐 이런 분석하고 성분 분석하시려면은 예, 맞습니다. 맞죠. 아, 지금 예. 원소 기호도 막 써 있고 막 그러네요. 예. 원소 구조, 분자 구조. 저거 뭐라고 뭐 저거는 이제 전처리 과정이라고 좀 뼈시로인데 뼈시로가 처음에 오면은 이제 물로 씻고 뭐 그다음에 뭐 아세틱 애시드로 뭐 물질을 제거하고 다시 물로 2번 씻고 그다음에 오븐 드라이하고 7일간 있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세상에 정말 뭐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놀라울 따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요. 모르겠어. 뭐 이제 현미경으로 이런 거 많이 관찰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 이게 이런 게 현미경입니까? 예, 요게 이제 큰 스테이지에 이게 유명한 보면 거. 어떻게 뭐까지 나오나요, 이게? 요게 한 160배까지 확대가 되니까 160배요? 예. 제 손도 찍으면 완전 이렇게 보이겠네요. 예. 한번 보시고 싶으시면 보실 수 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이게 여기 또 이제 나온다. 이게 여기 또 이제 나온다. 손입니다. 이거를 이제 초점을 잘 맞춰야 되거든요. 배율이 높을수록. 와, 예. 와, 그러면은 와 피부가 이렇게 생겼구나. 예. 손톱을 한번 보실까요? 네. 잠시 야 신기하네. 깨끗하게 와. 하고 그다음에 배율을 높이면 와 저게 다 보이네. 손톱 예. 결이. 예. 와. 그러니까 뭐 센터에 정확하게 맞추게 되면은 여기에 뭐 한 1mm보다 더 작은 섬유올이 보여요. 와. 그러면은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서 그걸 한 올 한 올 찾아내는군요. 와. 그러면은 보통 한 30분 정도 한 개 채취하는데. 아니 근데 이제 이게 머리카락만으로도 사람의 직업이나 이런 것도 나와요? 이 최신 기법으로 있는 게 있긴 한데 동위원소라는 것을 쓰면은 우리가 물이 H2O라고 돼 있는데 그 안에 O라는 산소가 있지 않습니까? 산소가 보통 무게 한 16이라고 말하거든요. 매스가 무게가. 근데 무거운 것도 있어요. 18이라고. 그게 자연 속의 비율이 한 0.2% 정도 됩니다. H2O 하면은 산소가 16인 게 하면 무게가 18이 되지 않습니까? 수소 하나 그러니까 1 더하기 16 하면 18인데 산소가 18인 것은 무게가 1, 18이니까 20이 되지 않습니까? 무게가. 그럼 두 개의 무게가 다른 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자연에는. 뒤로 떨어질 때 무거운 게 먼저 떨어질까요? 가벼운 게 먼저 떨어질까요? 무거운 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몸속에 있는 산소가 무거워요, 상대적으로.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산소가 가벼운 산소로 구성돼 있고 그 차이가 있어요, 비율이. 그래서 그걸 갖고 이 사람이 이사를 했는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네, 추측을 하는 거죠. 동위 원소 분석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 요걸로 해결했던 사건이 또 있다고 그래요? 예. 요 유명한 사건이긴 한데
청송 마을회관 농약 사건은 그게 아마 2016년쯤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마을회관에 계시던 분들이 이제 소주를 나눠 마셨는데 그중에 한 분이 사망하시고 한 분이 중태에 빠지셨고 거기에서 이제 농약 성분이 나왔고 그 똑같은 농약 성분을 사용하는 농약병이 마을 주변에 11개 정도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송 농약 소주 사건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직 특별한 용의자도 찾지 못한 가운데 이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이 사건 당시 진술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제 용의자로 추정되시는 분이 자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마신 농약, 그 위내용물 뭐 하고 처음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마신 소주병에서 이제 농약 성분만을 분리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지 얼마 안 됐지만은 동위원소 분석법으로 해서 이 농약이 다 같은 농약이다. 그러니까 성분도 같지만은 제조도 같은 시기에 됐을 그 같은 농약으로 판정을 해서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농약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메소밀이라는 농약을 쓰면은 화학 성분만 볼 때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건지 모르죠.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소의 비율이 다르고 16하고 18. 네. 그 존재하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네. 만약에 그것이 그 안에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은 생산되는 지역이나 원료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요. 산소 비율이요? 예, 예. 현장에서 수거된 것에서 발견된 농약 성분의 산소 비율과 그다음에 용의자 집에 있던 농약인 산소 비율이 같고 나머지 회사들의 산소 비율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은 메소밀이라는 성분도 같으면서 산소 비율이 같으니까 이 농약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꼭 메소밀을 산소로 측정한 건 아니고요. 탄소와 질소로 측정을 했는데 그것까지 들어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아니 혹시 좀 직접 감식했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사건 있습니까? 뭐 밀양 화재 사건 관련해서 대기해 본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의 유조선 폭파 사고도 가봤고 예. 뭐 여러 개 중에 로프를 메고 작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거 뉴스에 나왔어요. 아 진짜 네. 아파트 외벽 공사를 아파트 하던 외벽 도색 작업자의 작업을 하던 밧줄을 끊어 40대 숨지게 한 노동자가 피의자가 경남 양산의 한 추리를 아파트에서 결정했습니다. 40대 남성이 외벽 작업자의 밧줄을 끊어 숨지게 하는 일이 있었죠. 양산에 있는 아파트에 외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노래를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끄럽다고 그 주민이 한 분이 결단을 해서 추락한 사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장비 문제로 일어난 추락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에 나선 경찰이 단순 사고사가 아닐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합니다. 현장을 출동해 보니까 요 작업자들 밧줄이 자연스럽게 훼손된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절단한 단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에 있던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던 중 이 아파트 주민 41살 서모 씨를 피의자로 지목합니다. 범행 현장에서 족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족적을 발견해가지고 그 족적과 유사한 동일한 신발이 있는지 세대를 탐문하던 중에 피의자의 주거지에 동일한 신발 문양이 있는 슬리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경찰에서 긴급 사건 형태로 해서 의뢰가 왔는데 떨어진 노플줄하고 그다음에 그 절단했을 거로 생각되는 뭐 가위나 칼, 커트칼 종류들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면서 미세 점검물 중에 나온 게 있으면은 그것이 로프줄 성분과 같은지 봐달라고 했는데 경찰이 한 25개 갖고 오셨는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다 현미경으로 보면서 나왔어요. 예, 한 군데에서 나왔어요. 로프 그 성분이 성분. 예. 야.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통보해드린 기억이 있네요. 왜 그러나? 41살 서모 씨가 일주일 만에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 씨는 커터칼로 숨진 작업자 김모 씨가 의지하고 있던 밧줄을 끊는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김 씨와 아내, 5아이까지 7식구의 생명줄을 잘라버린 서 씨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 가장이 참사를 당한 모습을 지켜본 유가족들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뭐 절단면을 이렇게 보거나 하면은 이게 어떤 도구로 절단을 했는가도 대충 나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협업인데 네. 저희 과에서는 못 하고요. 요거는 이제 밑에 흔적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흔적실에서 절단면을 비교하거나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성분 분석이 필요하다 같은지 그러면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고 저희들이 다시 이제 성분 분석해서 결과를 또 통보해주고 이렇게. 예. 저희가 지금 하는 업무가 약간 다양해서 4가지 분류를 말씀을 드리면 지문, 족적, 공구흔, 혈흔 형태 이렇게 4가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공구흔 분석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모든 공구들이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동작의 특성도 다릅니다. 보통 칼로는 이제 이렇게 왕복 운동하면서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절단해서 절단면을 보면요. 보시다시피 칼은 평면 형태가 되고 보통 이렇게 직선형의 흔적이 생기는데 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싹둑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날이 진행해서 가운데서 만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운데가 약간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동작 특성들과 날 자체의 형태, 이 2가지를 가지고 어떤 도구에 의해서 손상은이 생성됐는지를 알아냅니다. 아니 근데 이제 화학 그 전공을 좀 하셨는데 이 국가수에 좀 오신 이유가 좀 있어요? 가방끈이 좀 길어요, 제가. 입사가 한 36인가 37에 제가 입사했을 겁니다. 아마. 그럼 그전에 다른 일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만 하고 있었죠, 외국에서. 그럼 원래 뭐가 이렇게 되고 싶으셨던 겁니까? 원래는 친구 5명이서 으쌰으쌰이가 의사가 되자고 했었어요. 고등학교 친구 5명이서 우리 의사가 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잘 치료해주자. 근데요. 네. 근데 5명 중에 2명은 의사가 됐어요. 네, 실제로요. 네. 1명은 약사가 되고 1명은 이제 제대해가지고 4학년 맞춰 취직하고 저는 의사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공부 좀 해가지고 약을 하나 만들면은 나도 BMW 몰지 않을까. 약 하나 개발해서 요거 하나 대박 나면은 코로나19 딱 잡으면 끝인데 공부하니까 그게 원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많은 분들이 국가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오늘 국가수 온다고 했을 때 좀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 항상 뉴스에 보면 국가수에 뭐 의하면 뭐 이렇게 하니까 정보기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왠지 모르게 국가수라는 이름 자체가 약간 FBI나 FBI나 약간 무슨 그런 수사기관 네네네. 예, 뭐 CSI 네, 뭐 그런 느낌 많이 갖고 계시죠. 경찰 소속이 아니냐. 네, 맞아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런 과학 수사는 어떤 인권과 관련해서 객관성이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독자적인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미국 국회에서 자금을 대서 한 2년인가 3년 동안 이렇게 포렌식적으로 연구한 리포트가 있어요. 네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과학수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돼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은 예산이 독자적으로 배정이 돼야 된다. 이 이유가 뭐냐니까 과학수사는 솔직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억수로 재미있지만은 일상생활에서 돈 안 되는 과학이잖아요. 돈 되는 과학은 뭡니까? 그 약을 만들든가 그래 BMW를 몰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 하니까 BMW를 못 모니까. 지금 계속 이거 들으니까 BMW를 타고 싶으신 거예요? 소망이죠. 열심히 일해서. 그러면 진짜 나를 위해서 오롯이 나를 위한 차를 산다면 어떤 차를? 네, 이제는 국산 살려고 생각을 바꿔서 70이나. 70? 비싸더라고요. 그것도 뭐. 예,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금 적금 열심히 들고 있는데 한 달에 10만 원 들어가 안 되더라고요. 그거 지금 얼마나 좀 부으셨는데요? 3년 모았나? 그러면은 지금 한 360. 그러면은 좀 360만 원. 야, 74개는 아직 한참. 어쨌든 공무원이시고 그리고 약간 좀 가운 입으시고 이렇게 또 좀 딱 있으니까 편안한 근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좀 그러시지 않을까 했는데 여기도 이제 업무 강도가 현민이 형 아까 이걸 한 번 볼 때 한 3-4시간씩 보거든요. 이걸요? 와. 계속 빨간 데서 한올 딸 때마다 그걸 계속 보면서 해야 되니까 눈이 좀 빨리 필요해지고 건조해지고 노안이 좀 빨리 오고 뭐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옛날에 많이 했던 거 네네네네. 요즘 많이 줄었는데 부산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인데 처음으로 추석을 맞이했어요. 행복하게 지내고 딱 왔죠. 오, 혈액만 한 120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연휴 기간 사이에. 네. 지금은 기계가 워낙 좋지만 옛날에는 기계가 지금보다 안 좋거든요. 4일 밤낮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 혈액도 여기서 해요? 예, 혈중 알코올 농도도 여기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음주 운전을 하신 분들이 측정 거부를 하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이제 뽑잖아요. 그럼 그게 걸리는 기간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어떻게 뽑아요? 혈액을 뽑아서 자기야. 그걸로 침착해. 침착하라고. 조셉 침착해. 혹시 한잔하고 오신 거 아니요, 안 했습니다. 조셉 침착해. 당황하지 마. 네, 맞죠? 여기 맞죠, 원주? 맞지. 네. 걱정이 되죠. 연구관님은 지금 몇 급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저는 작년에 승진을 해서 연구관이 됐습니다. 그럼 몇 급입니까? 관이 5급 상당이라고 합니다. 야. 저희가 또 이제 늘상 이렇게 만나 뵙게 되면 수당에 대해서 좀 여쭤보는데. 그래서 전 뽑아왔는데. 뽑아왔는데. 뽑아오셨어요? 또 뽑아오셨어요? 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는데. 확실히 준비성이. 접어서. 수당을 또 뽑아오셨어요? 아이고, 저희가 뭐 수당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아닌데. 궁금해하시니까 여기 보일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 있네요. 정근 수당, 가상금, 가족 수당, 연구 업무 수당이 있고 위험 근무 수당이 있고 시간의 수당, 정액 급식비, 직급 보조비, 명예 조기 퇴직 수당까지 해가지고. 요건 제가 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퇴직하면 15년 근무했으니까 얼마 주나? 1,900만 원 주더라고요. 1,900만 원 주더라고요. 지금 퇴직하셨을 때? 이제 연금에서 조금 받긴 하겠지만. 지금 그러니까 얘기 난 김에 수당을 다 계산을 해보셨구나. 클릭해보니까 이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15년 근무했는데 퇴직할 때 수당을 1,900만 원밖에 안 주나? 이러면서 구경 한번 했죠. 좀 그렇긴 하네. 봉급은 그래 안 많습니다. 아니 근데 뭐 봉급 아니 뭐 저희한테 봉급까지 얘기를 해주세요. 구경하시라고. 소문 안 낼게요. 야 역시 정통파 아이가. 난리 났어.